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되게 특이한 내용이에요. 이런 계약이 있나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자,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잠깐 이거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왜냐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융자가 있었어요, 융자. 융자가 있었는데, 이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자, 1순위가 근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순위가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융자 말소 조건의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융자가 말소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2순위인 임차인이 1순위로 올라가면서 융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특약으로, 기존 융자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이거 동시 말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내용을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은행 대출이 아닌 것 같아요. 은행 대출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가는 날 융자가 말소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소라는 거는 이제 그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접수 신청이 그날 당일 들어와야 돼요. 오전에 돈이 나가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오후에 근저당권 말소 접수가 된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이 1순위 전세권자가 되는 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현재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현금을 다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의 현금을 다 주고 본인의 돈으로 대출받지 않고 주고 기존에 있는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임대인이 잔금날 융자를 말소하지 않고 돈을 다른 데 다 썼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데 돈을 다 썼대요. 그러면서 돈이 생기면 말소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자, 이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 형사 고발이 가능하냐? 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저도 사실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임대인 재산 상태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위 이 임대 보증금을 다른 데 이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일날 융자를 말소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데 돈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해지하고, 두 번째 질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거는, 특약상 중에서 이 현재 말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특약으로 임차인을 1순위 전세권자가 하기로 특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구하고, 작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계약 위반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기존 말소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말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돈 들어오니까 다른 데 돈을 써버렸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안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임대인의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건 과실.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1순위가 지금 은행의 근저당권이에요. 지금 은행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한 거잖아요.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1순위가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전세권자인 이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임차인 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을 봤을 때는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 돈이 소위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뭐 안심전세 같은 거는 80%까지 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8천만 원이 은행 대출이 나오고 본인 돈 2천만 원 정도를 넣고 이제 전세 들어간다든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돈 100%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은행이 80% 나왔다 그러면 은행이 그 임대인한테 그 기본적으로 질권 설정 통지를 합니다. 질권 통지. 그 대출이 나가기 전에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거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요, 보통.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들어왔는데 다른 데 돈을 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이거는 현금을 다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하다. 예,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현금이 100%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은행에 융자를 말소를 하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놔요. 법무사 통해서. 법무사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잔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그 은행으로 돈을 집어넣어요, 보통. 그래서 그날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과 이자 부분까지 확인을 먼저 그 전날까지 다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확인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돈이 이제 임차인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돈을 그 은행에서 전부 이제 빼가게끔 그렇게 보통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위 이제 대출금 상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금 상환 영수증.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요. 근저당권에 말소를 하는 주체는 은행이죠.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법무사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야지 더 안전하겠죠. 이게 실무는 보통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융자 말소를 하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